말씀드렸지만 골프의 3요소, 스윙의 원리, 그 다음에 장비, 멘탈 매니지먼트. 어제는 이 중에 일부인 룰을 배우신 거고요. 오늘은 이 부분을 배우신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쉽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뭐 평생을 해도 부족함이 정말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골프장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이퀴먼트는 알고 내가 내 스윙 미케닉에 맞는 골프채를, 장비를 선정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정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주변에 누가 그걸 잘 선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되면서도 계속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에러를 범하기가 쉬우니까 그거 정도까지만 아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좀 지식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목차는 총 8개의 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만 몇 개 찝어서 할게요. 일단 클럽 피팅을 시작하며 하고 나와 있는데, 클럽 피팅을 왜 하는지 지금 방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올바른 골프를 치기 위해서 골프를 치는 사람이 최혜영 말고요. 최형, 최격. 이거는 타고나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저는 뭐 상체가 길다, 어떤 사람은 하체가 뭐 길다, 그런 것들은 최형이죠. 그죠? 최격은 저 사람은 마르다, 최형의 반대로 하는 골프 이런 데 나오죠. 뭐 상체 무슨 형, 뭐 하체가 뭐 하는 형, 최격. 그 다음에 스윙 능력이 있죠. 스윙 능력. 최형과 최격을 바탕으로 한 스윙 능력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여서 골프채가 그 사람의 스윙 능력에 맞도록 핏해 가는 거죠. 맞춰 간다는 거죠. fit, FIT죠. FIT, fit. 그러니까 우리 옷 사러 가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거울 옷 입고 이렇게 방에 들어가죠. 옷 갈아입을 때 거기가 피팅 룸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옷이 맞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헬스라고 안 하고 피트니스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 몸에 그걸 이제 맞추는 거죠. 그 운동을 내 몸에 맞추는. 그래서 피팅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되고, 광의적인 의미의 클럽 피팅은 골프채를 가는 것부터 뭐 그립을 갈고 셰프트를 갈고 하는 것도 다 광역의 클럽 피팅입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클럽 피팅은요, 만드는 겁니다. 헤드를 선정하고 셰프트를 선정하고 그립을 선정해서 그것을 그 사람의 이러이러한 능력에 맞도록 조합을 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1단계는 분석을 하죠. 이런 걸 분석을 하고 그 사람의 스윙 능력을 분석을 해서 어떠한 컴포넌트가 좋겠다라고 헤드 3가지밖에 없잖아요. 셰프트, 그 다음에 그립을 선정을 해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지 하는 제작 단계가 있는 거죠. 이 제작은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목수일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 그립을 갈면 이 일이지 저는 여기에 별로,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분석을 해서 이분들한테 어떠한 유형의 클럽을 만들어야겠다. 무게는 어떻게 되고, 그게 핵심이다 이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매뉴얼을 갖고 있는, 소위 얘기해서 노하우를 갖는 방법인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하면 약간의 노하우를 터득 하실 수 있고, 이걸 통해서 헤드에다가 그립을 뭐 셰프트를 낀다, 놓긴다, 뭐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그립을 째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는 건 하나의 그냥 목수 일이다 이겁니다. 카펜터 일이다 입니다. 그래서 제가 피팅을 할 때도 이 부분을 주로 하고, 만드는 거는 제가 그냥 다른 사람 시켜요. 이거는 한 2번만 만드시면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기술은 기술이고 상당히 좀 위험해요. 그래서 주의를 요하는 과정이 있다 이거죠. 뭐 헤드를 뺀다. 기존에 채를 만들 때 모르는데 이런 거를 뺀다. 얘를 빼야죠. 빼가지고 뭐 샤프트를 바꾼다든지 헤드를 바꾸려면 여기에 불을 지르거든요. 불을 지르고 빼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이게 펑 튀기도 하고 해서 눈에 이런 안경도 쓰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피팅은 클럽을 원래 메이킹하는, 그야말로 피팅은 클럽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클럽이 기성품이든 뭐든 하다가 부러졌다, 그립이 망가졌다, 그러면 그립을 바꿔야죠. 그 다음에 셰프트를 바꾸고 싶다, 헤드도 바꾸고 싶다 하는 이런 하나의 리플레이스먼트도 광역의 클럽 피팅으로 본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도 그렇고 만드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피팅을 하는 5가지 요소는 거리,
정확도, 탄도, 백스핀, 감. 네, 다섯 번째 감이 필링입니다. 이 골프는 필링으로 치는 운동이죠. 그래서 이러한 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가 어디 출장을 가가지고 골프 클럽을 안 가져갔는데 어디서 빌렸는데 뭐 프로샵에서 빌렸는데 그 채가 참 마음에 들대. 예? 후진데 마음에 들대. 그러면 그게 사실은 그 사람한테 피팅이 돼 있는 채입니다. 그러니까 그 채를 역으로 분석을 해서 만들면은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유명 브랜드다 좋은 채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스윙 능력이나 체형 체격에 맞는 채가 우연히 잡히면 그게 사실은 아이디어라는 피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스윙을 분석해갖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100% 해결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필이 좋아야 되는 거죠. 이 느낌이 좋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거 외에 또 추가되는 요소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되게 따져요. 소리. 이거는 피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이거죠. 아이언은 소리에 대한 차이가 없는데 특히 속이 비어있는 이 드라이버는 여기서 공명음이 발생할 때 소리가 뭐 깡깡댄다 뭐 이거에서 다 좋은데 소리가 싫어. 다 좋은데 소리가 싫어. 그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더라. 동양 사람한테 특히 그렇게 한국 사람한테 되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거만을 또 맞추는 소리 좀 바꿔줘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 피팅하는 사람은 이걸 제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양을 골라서 조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밑에 보면 클럽 분석의 주 요소와 고려사항, 클럽의 무게, 길이, 강도, 웨이트 이게 오늘을 배우실 겁니다. 이 네 개만 아시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클럽이 얼마나 기냐, 짧으냐, 얼마나 무거우냐, 전체 무게, 전체 무게는 이런 거로 재는 겁니다. 이렇게 저울로 재는 거예요. 실제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채는 무거워. 근데 남이 들어보면 안 무거워. 상대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채가 절대적인 무게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셰프트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셰프트의 강도. 그래도 여전히 그 중에서 제일 손을 꼽으라면 저는 이제 10년 했는데요. 제가 피팅을 이거. 셰프트 강도가 가장 중요하다. 강도 외에, 그러니까 셰프트가 제일 중요하다. 그 중에서 셰프트에 여러 가지 물성이 있겠지만 셰프트의 강도가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치고 있는 이러한 능력에 맞지 않는 셰프트로 치고 있는 사람이 거의 90%예요. 그냥 잘 맞으니까 치는데 그거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클럽 헤드 디자인. 요거는 클럽 헤드가 왜 이렇게 모양이 많을까? 클럽 헤드가 뭐 캘로웨이는 이렇게 만들고요. 여러 가지 뭐 이런 헤드들이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을까? 헤드도 막 이렇고 뭐 이런 헤드는 도대체 차이가 뭘까? 그냥 무게중심 바꾸는 겁니다. 무게중심. 그러니까 니 채는 나보다 무거워는 셰프트가 무거울 수 있지만 헤드는 똑같습니다. 헤드가 무게가 틀리질 않아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사실 여성분들 채도 이게 거의 차이가 없어요. 뽑아보면. 그렇게 많이 못 만듭니다. 여자 거 따로 만들고 이렇게 제조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못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그럼 클럽 헤드의 모양은 결국은 중심을 바꾸는 거다. 무게중심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아이언 같은 경우는요. 무게중심이 어디 있죠? 스윗스팟에 있는 겁니다. 스윗스팟이 무게중심이에요. 여기 우리 딱 때리면 공 짠하게 맞는 그 지점. 여기가 요걸 떼가지고 이렇게 쟀을 때 여기가 중심점입니다. 우드인 경우에는 어디 있느냐면요. 우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무게중심. 우드의 무게중심. 제가 지금 우드라 그랬습니다. 우드는 드라이버부터 뭐 7번, 9번까지 다 우드죠. 이렇게 둥실한 거. 어디 있냐면요. 여기가 무게중심이라고 보면 이 안에 있는 거죠. 이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여기는 중간이 안 비어 있으니까 여기를 무시하는 거죠. 여기 두께를. 근데 우드는 이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공간 안에. 그렇죠? 이해가 안 되세요? 이 안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선 또 피팅 1번. 우리가 슬라이스가 난다고 납을 붙여요. 훅이 난다고 납을 붙입니다. 그러면은 슬라이스 날 때 어디 붙이죠? 요쪽. 1번, 2번, 3번. 1번. 여기다 붙이셔야죠. 사실은. 슬라이스는 헤드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붙입니다. 실제. 그러면은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와야지 여기가 가벼워야 돌죠. 근데 여기다 붙이면 무게중심이 더 무겁죠. 이쪽으로 더 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잘 닫혀야지 슬라이스가 안 날 거 아니에요. 반대로 붙이셔야 된다. 요게 오류예요.
그러니까 납을 붙이시는 건 좋은데 무게중심의 변화를 반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더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야 그렇게 하니까 똑바로 간다. 심리입니다. 정청희 교수님 심리. 이제 됐어. 내 채는 슬라이스 안 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이거죠. 플라시보 효과죠. 플라시보 효과. 고쳤다는 생각으로 실제는 미케닉이 더 막아졌는데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어느 한 부분도 무시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역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납을 이렇게 붙이면 무게중심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슬라이스가 나면 이리 가는 거고 훅이 나면 이리 가야죠. 반대입니다. 그러면 이리 갈 수도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이 여기 뒤에 있으면 대충 이 중간쯤 있지 않겠습니까? 납을 갖다가 이렇게 달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중앙에. 딱 중앙에. 중심이 내려옵니다. 무게중심이 내려오는 거죠. 그럼 공이 더 뜨죠. 공을 때리는 지점이 공의 무게중심하고 얘하고 맞아야 되는데 무게중심이 내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이 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럼 탄도가 더 뜨는 거죠. 그렇죠? 탄도가 더 뜨는데 단점이 뭘까요? 무거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 좀 더 띄우게 해주세요. 그러면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거워도 될까? 저 사람이? 그거를 혹시 채 좀 무거워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납을 한 4g만 딱 정중하게 발라버리면 무게중심이 쫙 내려간다. 공 뜬다. 이런 얘기죠. 이쪽 그 페이스 쪽으로. 자, 그러면 반대로 제대로 하려면 이게 10.5도인데 요거 한 0.5도만 낮췄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를 세울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납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납을 이제 여기는 이 위아래는 슬라이스 훅이니까 슬라이스 훅 안 난다. 나는 탄도만 마음에 안 든다. 좀 깔렸으면 좋겠다. 그럼 뭐 공을 낮추는 방법도 있겠지만 납을 이쪽으로 싹 옮기면 때릴 때 이펙티브 로프트 나옵니다. 로프트가 때리는 순간에 실제 존재하는 리얼 로프트는 10.5도인데 때리는 순간에 발생하는 실제 로프트는 9.5도로 둔갑을 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쪽으로 옮기면 우리 최프로님 질문처럼 이렇게 하면 더 열리는 거죠.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 밑에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좌우로 할 때 좌우에 어느 쪽을 놓겠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을 띄우고 슬라이스가 난다. 그럼 공을 띄우려면 뒤로 가야죠. 그 다음에 슬라이스가 나려면 뒤로 와야죠. 여기다 붙이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두 개를 탄도와 공의 방향을 동시에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게. 슬라이스가 나고 훅이 나는 건 이쪽 방향이고 탄도는 이쪽 방향이니까 나는 탄도와 공의 방향을 다 바꾸겠다 하면 이게 사선 방향에 어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우리가 훅이나 슬라이스가 날 때 납을 붙이는 지금의 해완 행동은 잘못된 것이더라. 근데 많이들 알고 계세요, 요즘은요. 그 부분에만 저희가 그 클럽 헤드 디자인을 말씀드리고 요거만 하는 헤드에 특히 드라이버, 우드 같은 경우 이게 둥그렇죠? 이렇게. 아연은 직각인데. 혹시 이거 아세요?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모양일까? 헤드가 이렇게 됐습니다, 헤드. 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똑바로 지가 아연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벌지라 그러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벌지. 잠깐만요. 무게중심 바꾸기. 벌지. 있나요? 페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벌지. B-U-L-G-E. 예, 벌지.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물리학입니다. 공을 우리가 슬라이스가 나고 훅이 나는 경우는 꼭 클럽이 열리고 닫히는 건 아니죠. 스윙이 들어오는 경로에 따라서도 다른 거죠. 그러나 스윙이 잘 들어왔는데 얘가 이렇게 맞으면 공은 저리 가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맞으면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똑바로 들어왔는데 클럽이 똑바로 들어왔어요. 열리거나 닫히지 않고 똑바로 들어왔는데 이리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바로 들어왔다 입니다. 경로가. 그리고 얘 똑바로 들어왔는데 공이 센터에 안 맞고 이쪽으로 맞았다. 그럼 공이 어디 갈까요? 슬라이스 날까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들어와요. 그런 경우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거를 미케닉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야. 예? 이게 똑바로 들어왔다는 전제. 그러니까 스윙 패스가 똑바로 들어오고 클럽도 때리는 순간에 스퀘어로 맞았는데 공이 스윗 스팟을 벗어나면 이 공이 맨 처음에는 말씀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 목표로 돌아와요. 이렇게 옵니다. 이게 기어 이펙트라고 하는 벌지의 숨은 이 비밀입니다. 때려보시면 알아요. 실제. 근데 내가
똑바로 스윙 패스가 들어오고 때리면서 여길 때려보면 공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단 거리 손실이 있어요. 근데 방향은 맞아요. 벌지는 그래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왜 있을까? 이리 들어오면 공이 이리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면 가다가 굴곡이 생기니까 거리가 줄어들겠죠? 한 20m 정도 드라이브 같으면 줄어드는데 방향 똑바로 가는 겁니다. 평면일 때는 그래서 평면이면 이제 얘기해 보세요. 이게 평면이면 이쪽 맞으면 공이 이렇게 가는 거죠. 약간 왼쪽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걸 이렇게 굴곡을 해서 벌지를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벌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럽 헤드의 디자인은 이 정도.